대질신문 하다 보면 말이 엇갈립니다. 거기가 수사 지점인 거거든. 네. 박정훈의 말하고 김기환의 말이 엇갈리는 게 생중계로 국회 방송이 나가면 그럼 특검을 해야 되겠죠? 청문회가 다가오니 공수처가 대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서실장 역할을 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지난해 최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혐의를 적시하지 말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즉, 이 사건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또 하나의 확실한 물증이 등장한 것입니다. 박 전 보좌관은 최상병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9일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20차례 통화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잇는 한 라인으로 지목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 전 보좌관이 조사본부에 이런 압박을 한 배경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 전 보좌관이 도주대사의 최측근 참모인 만큼 혐의자 제외 주문이 장관 지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대통령실의 지시였을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관련해서 해당 건은 앞으로 더욱 파장이 커질 것 같고 다가올 청문회에서 뭔가 크게 하나 터질 것 같습니다. 관련해 어날바 쿠팡 특가 구경하시면서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2016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2016년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국정감사에서 불이 붙기 시작할 때 그때 패착이 당시 이정현 당대표가 국정감사 보이콧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어를 해주지 않는 상태로 그때 문체부의 김종 이런 애들 막 개두들겨 맞았거든. 두들겨 맞다 보면은 하루 종일 질문을 받고 하루 종일 추궁을 당하잖아요. 말실수가 나옵니다. 그 말실수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질신문 하다 보면 말이 엇갈립니다. 거기가 수사 지점인 거거든. 네. 박정훈의 말하고 김기환의 말이 엇갈리는 게 생중계로 국회 방송이 나가면 그럼 특검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초반에 민주당이 청문회 러시를 막 들이닥치고 있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5월 31일에 국회 개원했는데 첫 번째 청문회가 6월 21일에 열립니다. 20일 만에 첫 번째 청문회가 열리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최근 근래 한 20년 만에 제일 빠른 속도예요. 아니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이게 슈퍼 패스트트랙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원래 심사 기간이 있는데 그걸 다 훌쩍 뛰어넘고 곧바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지. 네. 안 들어오면 지들만 손해인 상황인 거예요 지금. 네, 공감합니다. 청문회 이거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는 오히려 핵심 인물이 유재은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올라온 인물이고 심지어 성향도 진보적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저쪽에 치명적인 뉴스를 유출하고 있어서 이때 상당히 파장이 커질 폭로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여당은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 관련자들이 출석하기로 했다. 이건 엇박자냐 아니면 다른 그림이 있는 것이냐, 사실은 이게 제일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현재로서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역으로 이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 가운데 이종섭 전 장관이나 임성근 사단장이나 이런 쪽에서 볼 때 청문회에서 만약에 방어만 제대로 한다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자극할 수도 있다라는 혹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만약에 이런 판단하에서 참석한다고 결정을 받다면 국민의힘은 완전히 망한 겁니다. 자신들이 살고 윤석열과 국힘이 죽는 방향으로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고 잘못하다가는 특검 여론이 완전히 터질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의 핵심은 민주당의 실력입니다. 이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지 이걸 지켜봐야 된다.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